자, 이제 5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부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부력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5개념도 꽤 많은 편인데, 자, 우리 머릿속에 뭘 잘 박아둬야 하냐면, 물체가 물, 공기에 잠긴 부피만큼 불이 커지는 거예요. 오로지 부력에 영향을 주는 건 잠긴 부피예요.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잠겨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물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받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은 참 가라앉고,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그러니까 부력, 중력 이런 상황이면 가라앉는 거고, 부력, 중력 이러면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뭔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를 잘못 알고 있냐? 깊이 잠겨 있을수록 세져, 부력이. 물에 뜨면 부력 짱 센 거야. 그 다음에 물에 닿는 면적이 크면 부력이 세.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력이 세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나 잠겼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물에 깊이 잠겨 있을수록 부력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깊이 있냐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력의 세기는 물체의 종류, 질량, 재질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물에 얼마나 많이 잠겨 있었어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이 잠겨 있다가 깊이 잠겨 있다로 오해하면 안 돼요. 깊이 있든 얕게 있든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물에 잠겨 있냐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이 있을 때 물체가 여기에 있든 요 중간에 있든 이 둘 다 부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깊이 있다 해서 부력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체가 하나는 완전히 잠겨 있고 하나는 이렇게 절반만 잠겨서 둥실둥실 떠 있다. 이런 부력은 누가 더 세다? 얘가 더 세다는 거예요. 얘는 이만큼의 부피가 잠겨 있고 얘는 요만큼만 잠겨 있으니까 얘가 더 부력이 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보통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깊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뭔가 알갱이가 더 빽빽하게 있어서 부력이 세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만큼 위쪽 면도 빽빽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깊이 있든 조금 더 위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앞에서 올렸던 부력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없길 바라고, 그 다음으로 물에 뜨는 물체는 무조건 부력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물에 뜨는 이유는 부력이 세서가 아니에요. 부력이 무작정 세다고 뜨는 게 아니라, 뜨는 이유는 중력보다 세서야. 지구한테 받는 중력보다, 무게보다 중력이 더 커서, 무게보다 부력이 더 커서 뜨는 거지, 그냥 부력이 세다고 무작정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체의 힘 화살표를 표시해 보면서 왜 떠오르는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이런 문제를 내면 다 틀리더라고. 자, 이 탁구공이 있고 여기에 어떤 큰 쇳덩이가 있다고 쳐봐. 탁구공은 떠오르고 쇳덩이는 가라앉아 있겠죠. 누가 더 부력이 커? 이러면은 탁구공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탁구공이 더 큰데? 하면은 탁구공은 떠올라 있으니까요. 아니야. 이 두 물체의 부력을 비교하려면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얼마나 잠겨 있는지를 비교해야 돼. 이 쇳덩이는 이만큼이나 잠겨 있고 탁구공은 요만큼밖에 안 잠겨 있어요. 그럼 부력이 누가 더 세야 돼? 당연히 더 많이 잠겨 있는 이 쇳덩이가 부력은 훨씬 더 세일 거예요. 탁구공은 부력이 약할 겁니다. 조금밖에 안 잠겨 있으니까. 근데 왜 탁구공은 떠오를 수 있냐? 탁구공은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어때? 조금밖에 없으니까 부력이 더 세서 위로 떠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지. 반면에 이 무거운 쇳덩이는 이렇게나 부력이 센데도 왜 가라앉아 있냐? 쇳덩이라서 무거우니까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센가 보죠. 부력보다 중력이 더 세서 가라앉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닿는 면적이 클수록 부력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면적이
클수록 부력이 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피가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되게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수조에 이렇게 그릇을 둥둥둥 띄워놨다고 쳐봐. 그러면 물에 닿는 면적을 내가 색칠해 볼게. 이 부분이 물이랑 직접 맞닿는 부분인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대로 이 닿는 면적이 많아서 얘가 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잠깐만 그릇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는 이렇게 둥둥둥 떠 있고 하나는 그릇이 물 안에 이렇게 잠겨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릇 같은 걸 물에 둥둥 띄워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그릇이 위에 공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는 둥둥둥 떠 있을 수 있지만 그릇을 물 안에 꾹 집어넣으면 그릇이 아래로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예시가 되는 거예요. 물이랑 맞닿은 부분이 이 부분밖에 안 되죠. 둥둥 떠 있는 밥그릇은. 근데 가라앉은 밥그릇은 물에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 오히려 더 넓죠. 왜냐면 위쪽까지 물에 닿아버리면서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이 물의 힘 때문에 오히려 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래쪽만 맞닿아 있으니까 오히려 위에서는 공기들이 때려주는데 공기들이 때려주는 힘은 약하고 이 물이 때려주는 힘은 오히려 세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헷갈리게 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부력은 어떨 때 세지냐 하면은 이 물에 얼마나 잠겼는지. 얘는 이만큼이 잠긴 부피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릇뿐만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공기의 이 위치, 이 공기가 있는 곳까지 원래는 이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던 부분이야. 원래 여기가 물이 있던 곳인데 이 그릇이 들어가면서 물이 있던 공간을 이렇게 차지를 해버린 거죠. 밀어낸 거잖아, 물을. 이게 잠겨있는 부피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얼마나 물을 많이 밀어냈느냐랑 같은 얘기인 건데 얘는 이만큼 물을 밀어낸 거고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력이 이만큼 셀 거란 얘기고, 근데 물 안에 첨벙 잠기게 되면 공기가 있던 영역에 물이 들어오면서 잠긴 부피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색칠한 부분만 물에 잠긴 부피가 돼서 비교해보세요. 지금 색칠한 거 이쪽이 더 크죠, 물에 잠긴 부피가. 그러니까 얘는 부력이 오히려 더 작아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잠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겨 있다라는 거는 이런 그릇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때 꼭 그 그릇에 있는 그 딱딱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공기까지 합세해서 물을 같이 밀어내 줬다면 그 부분까지 잠긴 부피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에 닿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긴 부피가 중요한 거고, 물에 잠긴 부피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물을 얼마나 밀어냈냐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원래 물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얼마나 뺏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적이 많다고 부력이 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력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잘못된 생각을 잘 바로 잡아도, 그리고 요 개념만 머리에 잘 넣어도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